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제 3단계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태까지는 수리 능력을 했죠. 수리 능력을 13강까지 끝내고 오늘부터는 제 14강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강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논리 논증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를 잠시 보게 됐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은 다음과 같이 이제 14강 논리 논증부터 시작해서 순서 문제, 자리 배치 문제, 이렇게 조건 맞추기, 여기까지 어떤 논리력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볼 겁니다. 여기 이제 거짓 진술까지 논리력이네요.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이 있어요. 문제 처리 능력을 지금 예상하기란 4강자 정도. 물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아직은 나누지 않은데 이 문제 처리 능력도 좀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바로 여러분과 이제 자세하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수리 논증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제 1단계 19강에서 이 수리 논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잠깐 이거를 다시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분야가 약하신 분은 1단계 19강 강의를 듣고 아마 19강, 20강, 21강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강의인데 그 강의를 듣고 다시 일로 와서 강좌를 계속 듣기 바래요. 그럼 이제 이 1단계 19강에서 한 내용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거죠. 바로 이제 연역법과 대우입니다. 자, 연역법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식의 원리나 전제로부터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추로 한다. 자, 연역추는 여러분 이제 이게 3단 논법이라는 거로 더 잘 알고, 자, 요거죠. 바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이런 걸 여러분은 잘 이용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연역법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 변별력을 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역과 이 대우예요. 자, 여기 이제 본명제, 피명 큐자, 이게 이제 전제 결론인데, 전제 결론에서 전제 결론을 바꾸는 걸 역, 그리고 전제 결론을 각각 부정하는 거를 이거를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을 구한 다음에 이를 구하거나 또는 이를 구한 다음에 역을 구하면 이걸 대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3단 논법과 또는 이 대우입니다. 대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동치명제라는 거죠. 동치명제라는 것은 원래 명제가 참인 것도 참, 이거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하지만 역과 이는 이게 원명제가 참일 때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은 우리가 답으로 택할 수가 없고, 물론 알 수 없는 걸 택하라면 그것이 답이 되겠지만, 확실히 맞는 거, 확실히 틀리는 거, 원명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동치명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치명제, 바로 이제 대우명제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대우명제만 나오는 것보단 아까 보다시피 3단 논법을 통해서 대우명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1단계 19강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1단계 19강을 강의를 듣고 다시 이 강의를 듣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합성명제인데, 합성명제라는 것은 이건 그 전에 고등학교 과정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중간에. 여러분 이제 부정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낫피라고 있고,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이제 논리학과 논리법이에요. 이 나머지 조건은 몰라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합성명제라는 것은 우리는 명제라는 정의 자체가 참과 것이 분명한 문제나 식을 말하죠. 그럴 때 참일 때는 우리가 그지 true, 거짓일 때는 false. 그래서 T와 F로 표시하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원명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합과 논리법입니다. 논리합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다음에 논리합이라고 읽고 또는 오와 또는 이라고 읽습니다. 오와 내지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로 읽고 이거나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뜻이야. 이거나 이거. 근데 또한 논리곱은 이렇게 피논리곱이라고 쓰고 기호로 쓰고 그 다음에 논리곱이라고 읽고 그리고 and 그리고 이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집합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을 명제로, 그러니까 진리집합 명제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것. 그 과정에서 논리합은 이것은 합집합과 비슷하고 이것은 곱집합, 교집합과 똑같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자세히 모르더라도 논리합은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 되는 거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다. 자, 논리법은 반대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만 거짓이라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논리학과 논리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드물강정리, 이게 좀 어려워지면 또 드물강정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물강정리는 이런 거죠. P 합집합 Q의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우리가 여러분 집합을 했을 때 배웠어. P의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물론 이게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겠죠. 그랑 마찬가지로 자 P 논리합 Q에 대한 부정은 P가 아니고 Q가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합이 논리곱으로 바뀌고 각각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니 드물강정리랑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논리곱 Q의 부정은 똑같이 P가 아니거나 논리합이죠. 그 다음에 Q가 아니다. 자, 또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X에 대해서 PX다. 우리가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참과 거짓이 분명한 식,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낸 걸 진리집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간단히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떤 X에 대해서 PX다.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전에 이런 용어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으면. 그리고 그것은 모든 X에서, 이것은 이렇게 모든 A자를 거꾸로 써. 모든 X에서 PX다. 이것은 E자를 거꾸로 쓰고 A자를 거꾸로 쓰면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X에서 PX다 이걸 부정하면 모든 X에서 PX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든 X에서 PX다. 이것의 부정은 어떤 X에서 PX 아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합과 논리곱의 의미는 사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아둬야지 지금은 설명해도 잘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출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것은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에 관한 문제죠. 여기 전제 1과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론. 연수를 받는 어떤 직원은 능력이 좋다. 업무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능력이 좋다. 그러면 연수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모든 직원은 연수를 받는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모든과 어떤이 이제 모든은 말대로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한 거고 어떤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1번이 안 된 이유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 어떤 직원이 연수를 받는다. 어떤 직원이 연수를 받죠?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은 업무 능력이 좋아. 업무 능력이 좋아.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집합이 없다면 연수를 받는 어떤 직원은 업무 능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교집합이 없다면. 근데 여기 모든 직원이 연수를 받는다면 바로 어떤 직원이 업무 능력이 좋은데 그 사람 어떤 사람만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이것은 결론은 항상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성립하게 된 전제일은 뭐냐? 그래서 모든 직원이 연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3단 논법에 대한 어떤 부분 집합을 이용해서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자, 간단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5년 동안에 한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더라도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지금 연역 추론이죠. 이것도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푼다면 이걸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바로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런 식의 유형이 여러 번 있었거든. 조금 문장만 좀 바꿔갖고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 그리고 또한 문제의 난이도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철도공사는 오전 오후로 보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대한 난이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아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아까 문제가 오전에 나왔다면 이건 오후에 나오는 문제. 물론 이건 오전 오후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마 2018년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1년 걸러서 나온 문제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여기 어떤 경감은 말대로 어떤 경감은 본청 소속이 아니다. 여기 본청 소속이 아닌 사람 있죠. 그럼 여기 뭘까? 모든 경감은 30대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아까 문제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전제 모든 경감은 30이고 어떤 경감은 본청 소속이 아니면 30대 중 본청 소속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에 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3단 논법, 연역법에 관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는 아까 봤던 여기 대우 그리고 이 연역법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보려고 그래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3번도 이제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3단 논법, 이제 연역법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잘 읽어보면 이렇죠. 드라마 주연을 캐스팅하는 주연 후보를 수민, 시은, 세은, 제이 4명을 선정했다. 캐스팅 담당자 H는
적어도 J는 주연으로 캐스팅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자, J는 이미 캐스팅될 거라고 결론 지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그 이유가 수민이와 시은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연으로 합류하는데 수민이가 캐스팅되지 않는다면 J는 캐스팅되어 합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말은 이제 이 안에 뭐가 깔렸냐면 바로 이 수민이 캐스팅되지 않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야지 J가 캐스팅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민이가 캐스팅된다. 이것은 아예 틀려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 수민이 캐스팅되지 않고 J가 캐스팅돼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여기 보면 재은이가 주연으로 캐스팅되면 수민은 주연으로 캐스팅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이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귿이 맞기 위해서는 니은 재은이가 주연으로 캐스팅된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단 문법이 한 3단계가 간 건데 2단계 아니라 여기 재은이가 주연으로 캐스팅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수민이가 그지 주연으로 캐스팅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그래야지 여기서 바로 J가 캐스팅된다. 이런 것이 결론을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조건에서 어떤 전제가 이 전제랑 만나서 결론을 J가 바로 캐스팅되는 거를 결론 나야 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거랑 좀 다르게 이게 3단 문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단 문법이랄까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원리는 아주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3번 문제였어요. 자, 이제 4번을 보면 문제 형식이 좀 새롭게 보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지 원리는 이제 별거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되면서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에 따라서 조사해야 될 2명은 누구인가? 2명. 여기 면허증은 없지만 운행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운행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운행을 했다면 그것은 그지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본다면 이 사람은 그지 조사해야 됩니다.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지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본다면 이거 운행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면허증 여부를 결국 밝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자율주행 운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면허증이 있다. 당연히 면허증이 있다면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아까는 면허증이 없지만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지 말대로 조사할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D가 되겠죠. D를 본다면 면허증 여부를 알 수 없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했다. 당연하죠. 운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뭐 어떤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적인 간단한 어떤 논리만 있더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식 문제입니다. 익숙치 않아서 그랬죠. 뭐 조금만 여러분과 생각한다면 금방 정리가 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AD가 되는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연역, 추론, 그리고 대우,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또한 이제 드물한 격리, 이것이 한꺼번에 이용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여러분 유제 문제를 여러분과 풀어보는데 그 유제 문제를 복습용이 아니라 이제 예습용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다음 같은 겁니다. 말대로 그러면 좀 복잡해지면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짤막한 어떤 용어로서 단순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이건 그렇지 않고 한번 그대로 나타내 볼게요.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한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여기서 P면 Q다. 이런 문제이고 정직한 사람은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랑한 사람은 이것은 R이면 모두가 좋아한다. R이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아까 이거죠. 자, Q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모두가 좋아한다. 아까 이거 모두가 좋아한다 했죠. 그렇지? X다. 자, 이런 문장으로 이제 여기 Q도 있고 중복돼서 R도 X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자, 물론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정을 붙이는 것도 이제 하나가 단순화시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어떤 용어를 이렇게 하고 기호화시키면서 해도 되지만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매칭이 안 되면
그냥 이제 이 용어를 갖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다음 중 잘못된 것이죠. 정직한 사람 모두가 좋아한다. 그것이 이제 이거죠. 아까 P면 Q가 아니고 Q 아니면 X다. 그래서 이 기역과 디귿 갖고 어떤 3단 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P면 Q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좋아한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드무르강 정리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바로 모두가 좋아한다. 모두가, 그지? 모든 X에서 좋아한다. 이것의 부정은 이거에 대해서 PX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좋아한다의 부정은 모두가 싫어한다가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 모두와 어떤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건 정직한 사람 모두가 좋아한다. 이것의 대우를 구해보면 모두가 좋아한다의 부정이죠.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얘기죠. 모두가 좋아한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번도 옳죠. 2번이 옳은 이유는 아까 1번 갖고 아까 기역과 디귿 갖고 만든 이것의 3단 문법에 대한 대우가 돼요. 그래서 2번도 옳습니다. 자, 4번 문장은 따라서 이제 이 기역 문장이 이것에 그냥 대우일 따름이죠. 대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이 뒤에 결론의 부정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앞에 전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4번도 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답은 이제 3번이 될 텐데, 자, 3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아까 보다시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은 아까 봤던 이거 정직한 사람 모두가 좋아한다. 이것의 거꾸로 보면 이것의 역이죠. 모두가 좋아하면 정직한 사람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 문장이 맞다고, 그지? 역과 이는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추론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까 말한 3단 문법과 대우가 아닌 나머지 특히 이제 역과 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3번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3번은 그냥 단순히 기역에 따른 역이기 때문에 역은 추론으로서 우리가 참과 거짓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것보다 옳은 거 1번과 3번과 4번. 특히 이제 1번은 이제 3단 문법으로만 구했지만 2번과 4번은 이것에 대우를 간 거죠. 대우를 갖고도 이렇게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은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이제 실전된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5번으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업의 기획팀은 오늘 오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젝트에서 논의를 하는 회의를 시작했다. 다음과 같이 회의를 전후해야 할 일을 세분화한 내용이다. 다음 제시된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래서 이게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참인 걸 찾아내라는 거야. 아까보다 이제 굉장히 전제가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명제가 많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나타낸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최선의 문제풀이 방식에서 제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시간을 두고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제시된 명제를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본 이런 얘기죠. 회의 장소에 미리 모여 세팅하는 모든 적은 회의록 작성을 막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렇게 세팅하면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가를 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 복사를 하는 직원은 회의 자료 준비하는데 참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복사하는 직원은 바로 회의록 자료 준비, 간단히 자료 준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준비한 직원은 세팅하는 과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어서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은 세팅하는 것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를 준비하는 직원은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죠. 이
자료 준비하는 학생은 자료 준비하는 직원은 이것은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 여기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 게 여기 있죠.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바로 항상 참여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자, 처음에 보면 이래요. 처음에 문장을 볼까요? 여기 A 직원은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는 건 이거죠. 이거와 이것이 되는 거야. 맡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료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면 이거다 얘기하는 거죠.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자료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제 라에 대한 역이에요. 역. 전적용을 바뀌었죠. 이것은 반드시 참인 건 아니죠.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B 직원은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 회의실에서 그지 장소를 세팅한다.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 작성을 맡지 않는 것은 이거죠. 작성을 맡지 않는 건 이겁니다. 자, 근데 작성을 맡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세팅을 한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성을 하자면 세팅한다. 그러니까 이것의 역이야. 우린 이것이 맞는다면 이것의 대우가 맞지만 역과 있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참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 직원. 자, C 직원은 회의 자료를 복사한다면, 회의 자료 복사는 여기 있죠. 복사한다면 그 다음에 보면 회의록 작성을 맡지 않는다. 자, 이건 있죠. 복사한다면 자료 준비를 하지 않고, 자료 준비하지 않으면 회의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이게 맞는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이것은 3단 논법이죠. 3단. 그러니까 연역법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겠네요. 아까 답이 이제 2가 될 정도는 아니고 단 조건이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다는 거야. 세 번째가 맞는 이유는 이것이 3단 논법이기 때문에 맞는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답은 나왔죠. 그죠? 항상 참인 것은 3이 되는 거죠. 다음에 D 직원이 회의실에 모여 장소를 세팅한다면 자료를 복사한다. 세팅하면 복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세팅한 것과 복사하는 거, 여기서 세팅하면 복사한다고 나오는데, 단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이거 있어. 여기, 자, 보시면 여기서 복사하면 세팅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대우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팅을 하면 복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을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세팅을 했을 때 복사한다. 이게 틀렸던 거죠. 이것에 대우가 나와서 맞은다면 세팅을 하면 복사하지 않는다. 아까 이것의 부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려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도 보면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 작성을 맡지 않는다. 이거죠. 자를 복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도 작성을 맡지 않는다면 복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맞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이 문장에서 맞을 수 없다는 거야.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복사를 차라리 작성을 하면 복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겠지. 작성을 하면. 그러니까 복사하면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대우는 작성을 하면 복사하지 않는다. 이건 맞겠지만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린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문장이 지금 3단 논법과 대우가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과 지적하면서 옳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6번 문제도 이제 그전에 5번 문제랑 비슷하죠. 다음 같은 명제가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참이 아닌 명제를 모두 고르면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죠. 조건이. 음악을 감상하면 졸리지 않는다. 졸리지 않으면 책을 읽는다. 자전거를 타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면 졸리지 않는다. 자, 이거 갖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아니라 참이 아닌 거, 그러니까 참인 거를 제해버린 나머지,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것도 우리가 속하는 거죠. 이런 것 중에서 바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3단 논법과 대우만 갖고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과 시간을 좀 여러분과 줄 테니까 여러분도 다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심사숙고 끝에 답을 있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봤습니까? 여러분이 푸는 동안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명제가 이거죠. 난 음악을 감상은 졸립지 않는다.
음악을 감상하면 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졸리지 않으면 책을 읽는다. 졸리지 않으면 책을 읽는다. 그리고 나는 자전거를 타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는다. 그죠? 커피를 마시면 책을 읽지 않는다. 자, 커피를 마시면 졸립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면 졸립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있는 명제 갖고 그냥 3단 논법만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 이거 말고 한 2단계를 더 들어서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과 여기서 보기를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보면 난 자전거를 타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얼핏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대우라든지 3단 문법 말고 대우를 갖고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잠시 멈췄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럼 이것에 대우가 들어가면 책을 읽으면 커피를 마신다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여기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에 대우 갖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 커피를 마시면 졸립지 않다 나오죠. 커피를 마시면 이것이 졸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없애버리면 돼. 왜?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3단 문법과 대우를 갖고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한 요것이 요 대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시해 주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 갖고 이제 우리가 구하면 거꾸로 요것에 아까 이것의 대우를 구했듯이 이것의 대우를 가면 책을 읽지 않으면 졸리다죠. 책을 읽지 않으면 졸리다. 이렇게 졸리다. 다음에 졸리면 거꾸로 여기 책을 읽지 않으면 졸리다가 그것이 대우라면 책을 읽지 않으면 음악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대우죠. 이것이 음악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답이 되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같은 내용으로 여기 졸리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에 다시 대우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찾아본다면 다음 같은 얘기야. 나는 자전거를 타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이걸 따져보면 자전거를 타면 쭉쭉 가서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 말이죠. 지금 말한 이것과 이것에 대한 3단 문법과 대우를 엄청 많이 이용한 조건이야. 자전거를 타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으로 맞습니다. 니은,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졸립다. 이것도 나오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졸립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것이 3단 문법과 대우 갖고 만든 거죠. 이것도 니은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자, 뒤에 보면 커피를 마시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 그런 문장도 없고 구태한다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음악을 감상하지 않는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그지? 이것은 항상 참이 아닌 명제야. 그래서 디귿은 항상 참이 아닌 명제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항상 참인 명제 아닌가? 리을, 나는 책을 읽으면 졸립지 않다. 여기 책을 읽으면 졸립지 않다 있죠, 그지? 그래서 리을도 여기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을 보면 나는 졸리면 자전거를 탄다. 자, 졸립다는 것과 자전거 타는 얘기는 여기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를 타면 졸립다. 이건 맞죠. 하지만 졸리면 자전거를 탄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의 역이잖아. 역은 우리가 그제 항상 참인 명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 아닌 거.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디귿과 미음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항상 참인 명제는 나왔죠. 이것은 항상 참인 명제 아닌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음인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야. 4번. 자,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대우를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상당히 많은 명제 갖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바로 이제 6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의뢰 동선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이 A와 F 6명에 대한 다음 정보를 얻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옳은 것은? 라고 물어보죠. 이 정보는 을이 C와 접촉했거나 D와 접촉했다면 A, B와 접촉했다.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졌어도 이거는 논리합이기 때문에 C와 접촉해도 되고 D와 접촉해도 되고 둘 다 접촉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논리합을 배웠잖아. 자, 마찬가지야. B와 접촉했거나 E와 접촉했다면
F와 접촉했다. 이것도 B의 접촉에서도 F 접촉한 거고 E의 접촉에서도 F와 접촉한 거. 그리고 얘는 을은 C에 접촉했거나 E에 접촉했다. 이 말은 특히 이런 얘기죠. 이것은 세 가지가 있어. C에 접촉한 경우가 있을 테고, 다음에 E에 접촉한 경우가 있고, C, E 모두 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논리합이라는 게 있죠. 이 정보는 C, E, C 둘 다 동시에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이제 여기서 맞는 걸 고르는 거죠. A에 접촉했다면 C와도 접촉했다. 자, A는 여기기 때문에 그지? 이런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A에 접촉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어떤 이것이 역이죠. 역 갖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D에 접촉했다. 이것도 모르는 거지. D에 접촉한지 여부도 알 수 없어. F와 접촉했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F 접촉했다면 반드시 B 또는 E와 접촉했어야 돼. 이거 난 또 누리는다 그랬으니까 E와 접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C, E, C 물론 E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지만 C만 접촉해서도 이것은 디귿이 성립하기 때문에 정보가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을이 B에 접촉하지 않았다면 C와 D에 접촉하지 않았다. 지금 아까 B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부정한 거죠. 어차피 A와 B 접촉했다는 것은 A 그리고 B가 모두 접촉했다는 거니까 B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A, B가 모두 접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로 A, B와 접촉했다가 부정은 A, B 모두 접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접촉하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B와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것이 부정에 들어간 거죠. C와 D 모두 접촉했다 부정은 C와 D 모두 접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좀 어렵지만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논리 논증하는 것을 한 이 정도로 간단히 맞출 겁니다. 자, 수고드렸어요.